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코드로 배운 NFT 아마 이제 가나슈를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일단은 또 이 도어지 영상을 보고 코드를 따라서 칠 때 이 가나슈가 꼭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슈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슈라고 하는 거가 이제 테스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네, 테스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어, 이제 그 아래, 제가 이제 PPT로 공유 드린 사이트에 가면은 가나슈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쪽에 뭐 홈, 도큐멘테이션, 가이드, 언리시드 박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가이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잘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이드 드리는 형태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OS에 맞게 이 가나슈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뭐 다운을 받아서 하면은 되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그 홈페이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슈를 켰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키면은 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퀵스타트로 저희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퀵스타트로 진행하면 이렇게 서버가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가나슈를 저희가 했을 때 뭐 얘를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나슈 설명 먼저 드리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나슈가 보면 그래서 이제 가나슈 이거를 열었을 때 이쪽에 뭐 가스 프라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를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IPC 서버가 HTTP 127.0.0.1 그리고 포트는 7545로 되어 있고 계정이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이게 아마 10개일 겁니다. 네, 10개고 인덱스가 0부터 9까지 있기 때문에 10개가 맞죠? 그리고 각 어드레스에 102더씩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슈 서버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어, 트랜잭션을 할 때마다 가스가 소모되는 이더리움 환경 내에서 어, 그 구현이 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테스트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더리움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슈와 같은 환경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예전에 그 할 때는 이런 그 GUI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테스트 서버를 전부 다운을 받은 다음에 테스트 서버를 로컬에서 일종의 서버로 구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그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환경이나 특히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의 경우는 환경 설정 좀 어려워서 우분투를 설치를 해가지고 막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죠. 저번 강의에 이제 저희가 좀비 팩토리 관련된 것도 이제 블록체인 공부하는데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슈를 메타마스크랑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그 지갑인 거거든요, 얘가. 지갑인 건데, 이 브라우저에 저희가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시크릿 화면이어서 안 보이는 건가? 잠시만요. 제가 메타마스크 들어가 있는 홈 화면으로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이제, 저는 이제 크롬 익스텐션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메타마스크 구글 이제 크롬 익스텐션 친 것처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도 치시면은, 이 이제 그 크롬 익스텐션 설치를 하면 이쪽에 화면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저는 이제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퍼포인트에서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나쇼를 아마 다시 껐다 켰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재연결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추가를 할 건데 메타마스크가 다시 켜졌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쇼 네트워크 저는 이제 이미 만들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추가를 하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뭐 이름을 적당히 지어줍니다. 뭐 가나쇼 뭐 네트워크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URL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나슈 서버를 넣었는데 가나슈 서버가 저희가 이미 이렇게 그 RPC 서버라고 해서 딱 굉장히 알기 쉽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메타마스크에다가 넣어주고 체인 아이디라는 것과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건 사실 도큐먼트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무언가 구분이 되는 그런 값이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337을 넣어주면 됩니다. 통화기호 같은 거는 뭐 아무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토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저의 이제 가나슈 네트워크 두 개, 이렇게 투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 눌러보면 가나슈 네트워크 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메타마스크에 이제 이걸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가나슈 서버 설정에 보면 프라이빗 키를 그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메타마스크 이 가나슈에서 이쪽에 프라이빗 키가 있죠. 요거는 이제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되는데, 절대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얘를 이제 임포트를 해서,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계정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계정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다 이제 비공개 키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사실 화폐를 다 토큰을 이렇게 막 아까 지워버려서 그런데 102더가 연결이 된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주소가 내 주소하고는 이게 잠시만요. 좀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너무 길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뭐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끝자리랑 이 뒷자리 좀 비교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연동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메타마스크 연동을 해서 가나슈 네트워크에 메타마스크를 연결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 계정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간단한 투표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투표 서비스라고 하는 게 투표 서비스라고 하는 게그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 가나슈를 활용할 거고, 이 보팅이라는 솔리티 파일을 만들어서 컨트랙트를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코드로 호출하는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예전에 뭐 블록체인을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 투표 서비스를 만드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개발적인 게 아닌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바로 그냥 미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 개발을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기초적인 걸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웹3라는 걸 좀 활용할 건데, 그죠? 웹3라는 걸 활용할 건데, 아마 여러분도 웹3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컬렉션 오브 라이브러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의 이제 조합인데 그 어떤 사실은 웹3를 주도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로컬이나 그 리모트 이더리움 노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제 구성원들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들의 그 모임이다, 뭐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실 굉장히 개발자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웹3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또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서비스를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가나슈 네트워크 내에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어떤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 위에 이제 보팅 컨트랙트가 돌아갈 거예요. 얘가 돌아가고 얘가 실제로 이 웹3.js에서 저희가 웹3.js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 보팅 컨트랙트하고 인터랙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테스트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리드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리드미를 보시고 이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실습하시는 분들은 리드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이 가나슈 CLI를 설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CLI 설치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이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진 보팅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배포를 하고 이 솔리디티로 계약을 컴파일해서 배포를 하고 한번 구축을 해볼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솔리디티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코드를 보면서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이대로 여러분이 뭐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솔리티 컴파일 구성은 범위로 이렇게 정해주었고 컨트랙트 보팅이라는 이 계약 컨트랙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매핑을 하는데 매핑이 키가 바이트 32로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uint 256 왜 숫자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퍼블릭 보티드 얘는 얼마나 투표가 되었느냐를 사실은 확인을 하는 코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이 보팅 컨트랙트를 실행이 되면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 팻 리스트에 이 패치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바이트 32의 메모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트를 하면은 이 보티드에 해당 팻에 플러스 1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하는 추가하는 이런 식의 코드가 될 거고 get 보티드는 그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뷰가 들어가고요. 뷰 명령어가 들어가고 리턴을 하는데 우리가 해놓은 팻에 원하는 팻에 이 보티드가 이제 이 매핑에서 해당 팻의 정보를 넣으면 우리가 uint 이 밸류 값 UI unsigned integer 256의 그 값을 우리가 받아와서 이 해당 팻이 얼마나 얘가 투표가 되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티 언어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짤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배운 어떤 리콰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원래 뭐 투표라고 하면은 누가 투표를 했고, 한 번 투표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지만, 지금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앱이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컨셉을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해주는 앱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투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떤 조작이 쉬운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반장이 되고 싶은데, 어, 여러분이 저를 반장을 뽑지 않았는데, 제가 그 DB를 조작을 해서 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이 투표의 이력이 모두 남는다면, 그걸 조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뭐 굉장히 그런 유명한 일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뭐 개발자들 그죠? 뭐 인터뷰한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도 수강 신청을 할 때 일부러 자기가 수강하는 곳에 이제 더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뭐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한민국의 이제 뭐 천재 해커라고 막 불리는 이두희 님도 사실은 학부생만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의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해킹으로 뚫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멋있는 이제 일화 같지만 이 블록체인을 하는 딱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이력이 거기에 저장이 됐다면 그런 일이 방지가 되었을 텐데 또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방지가 되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이력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런 코드는 없지만 그래서 투표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입문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개발 형태로 사실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 일단은 코드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드 콘솔을 열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 노드가 다 열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노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fs는 뭐냐면 노드 환경에서 파일을 읽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read file sync라고 하면은 파일을 읽었을 때 코드에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toString 문자열로 바꿔줘라.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작성한 이 voting.sol 솔리디움 이 컨트랙트 파일을 문자열로 읽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솔이라는 걸로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줄 건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되게 알아보기 힘든 막 이런 언어 같은 걸로 그죠? 마치 매트릭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 들어오고 여기 보면 이제 바이트 코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주로 있고 여기 보면은 옵코드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옵코드라고 돼 있는 것들 이렇게 주로 들어가고 어, 이런 막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컴파일 코드가 구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EVM에서 동작을 하려면 이 컴파일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솔리디티 언어는 사람이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제 코드고 실제로 이 컴파일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 이더리움 가상 환경 머신 내에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진행할 때마다 뭐 트러플을 이용해서 할 건데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전 시간에 했던 그 리믹스 사이트 있죠. 저희가 이제 컴파일 간단하게 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었던 사이트도 이런 과정을 다 해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웹3라는 거를 선언을 해줄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웹3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웹3,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얘는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모듈을 가져온 거고 이게 아마 노드.js 파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명령어를 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웹3를 저희가 불러와 줬어요. 그죠? 그럼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명령어들이 있고 프로바이더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프로바이더에서 HTTP 프로바이더를 불러올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금은 가나슈 서버를 저희가 그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 가나슈 서버를 저희가 가져올 거고 그 말은 저희가 가나슈 서버가 얘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야지 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생기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ABI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ABI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약자면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뭐 여러분이 아마 그 AP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API는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ABI는 좀 특히나 입문자시면 못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뭐 요런 거죠. 요런 거를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뭐냐. 어떤 창문 혹은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쓰는 핸들, 이 컴퓨터 키보드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창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컨트랙트의 함수와 매개 변수를 저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 다룰 수 있게
선언을 해주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제이슨으로 parse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게 그죠? 여기 보면 네임 팬리스트가 있죠 여기. 팬리스트가 이렇게 그 있고 퍼블릭인 게 이렇게 그리고 보티드 펑션 그죠? 그리고 보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펑션으로 나오고 뭐 get보티드 이런 식으로 해서 컨스트럭터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컴파일 코드, 컨트랙트,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찾아서 구현을 하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웹3 명령어예요. 그래서 웹3JS 명령어이기 때문에, 웹3JS를 검색을 하셔서 도큐멘트에서 찾아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큰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큐멘테이션을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팅 컨트랙트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web3 eth contract라고 해서 ABI 데피니션을 매개변수로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컨트랙트를 이제 보팅 컨트랙트라는 걸로 저희가 선언을 해주면서 웹3 AP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 제이슨 형식으로 나타낸 이 ABI가 파일이 들어가게 도큐멘테이션에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랑 이 명령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컨택트 콜을 이 로어 레벨로, 그러니까 바꿔서 변환해주는 웹3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하나 다른 거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여기는 바이트 코드로 그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은 이 디플로이드 컨트랙트 실제로 배포가 되는 요 계약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배포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팬 리스트도 넣고 그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그리고 from 어카운트의 주소 그리고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얘를 구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해를 해도 뭐 현재는 이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것도 로어 레벨로 변화해주면서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바이너리 형태의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배포하는 코드인데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하지는 않고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이거를 이제 배포 자체를 이제 엄청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든 이 솔리디티 계약 파일이 어떤 식으로 그 컴파일이 돼서 배포를 하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NFT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아마 좀 준비를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웹3의 도큐멘테이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이더리움 베이스다라는 거 정도는 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드 컨트랙트를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이 프롬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 어카운트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계약을 어, 배포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희가 웹3 이더리움 어카운트의 이제 0번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나쇼 서버의 이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인 계정에서 가스가 소모가 되면서 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실행시켜 줄게요. 시켜주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명령어가 나오죠, 그죠? 명령어 나오는데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 컨트랙트가 배포가 됐어요, 그죠? 컨트랙트가 배포가 됐는데 이더리움 지금 깎였습니다. 깎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얘가 배포됐다는 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이제 주소를 우리가 이제 한번 불러보면서 얘 주소 값을 가져오면은 배포가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해시 값이 이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나시 네트워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이제 디플로이드 그래서 컨트랙트 이 계약의 주소인 거죠.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보티드 콜, 도그의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드 컨트랙트에 뭐, 보티드, 그죠? 콜 하고, 도그, 이렇게 가져와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넘버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를 실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드, 보트, 하고, 뭐, 도그, 하고 이제 여기서 누가 또 하느냐 요거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이게 이제 노드 콘솔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런 식으로 막 투표가 됐죠, 그죠? 여기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잘 안 보이는데 하고 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값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 뭐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다른 걸 이제 해봐도 뭐 괜찮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cat 그죠? cat 그리고 역시 from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캣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우리가 캣을 봤을 때 이렇게 값이 투표값을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사실은 저희가 투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가나슈를 그 설치를 하고 실행시켜서 이 코드를 통해서 노드 콘솔에서 물론 이제 이거를 인덱스 파일처럼 어떤 JS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노드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실행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뭐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드는 이런 계약서 파일이 사실은 이더리움 그 가상머신에서 실행이 불러올 수 있게, 그리고 배포가 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아마 그래도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좀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리액트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리액트가 이제 아마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초반에 이 웹테크 캠퍼스 상당히 초반에 리액트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혹시 들으신 분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이제 앞단에 유저들이 보는 어떤 화면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웹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은 뷰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리액트가 제일 대표적이고 그나마 투탑을 뽑으면 이제 리액트랑 뷰 이렇게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걸 치면 사실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리액트를 치셔도 되고 일단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리액트 서비스를 만들 건데 일단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 리액트가 이제 설치가 있으셔야겠죠?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MPX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MPX를 활용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요거를 저희가 설치를 해줬었는데 MPX 매뉴얼을 통해서 이걸 지우고 MPX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버전은 이거보다 좀 높은 버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저도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미 그로부터 공유할 CS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empty 마켓이라고 하는 한 거를 이미 제가 아마 만들어 놨기 때문에 npx create react 앱고 nft 마켓
practice.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아무렇게나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npx 명령어로 저는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리액트 막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막 가져서 막 설치를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리액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코드를 짜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코드를 모두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받고 설치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 원래 빠른데 지금 뭐 줌으로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느리네요. 잠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되게 친절하게 어디로 가라고 이런 명령어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쳐주고 저는 그때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npm 스타트를 하지 않고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꺼주고 일단은 이제 인덱스 파일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그 코드가 생기면 소스라고 하는 게 있고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퍼블릭에 뭐 이런 아이콘, 인덱스 HTML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이런 거는 이제 로봇 이런 거는 이제 SEO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액트 돔, create 루트라고 해서 얘가 참조를 하는 게 도큐먼트에 루트라는 걸 참조를 하고 있어요. 얘가 보면은 엘리멘트 리액트 돔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크리에이트 루트를 만드는 개념이죠.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폴더로 따지면 최상위 폴더 로 우리가 루트 폴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최상 위의 이제 구성 요소 단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는 이 HTML에서 가져오는 명령어인데 루트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바디 내에 div 태그가 하나 있고 이 id가 루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액트를 실행을 시키면 가상 도움이 생성이 돼서 그 안에서 렌더링이 되는데 순수 HTML 그 코드로서 이제 렌더 되는 거랑 약간 좀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도움이 근데 구현이 되는 곳이 이 바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를 가져와서 루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을 하면 이제 리액트 순수가 이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 리액트 앱의 시작점이다라는 거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저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사실 리액트를 자세하게 지금 좀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5주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더리움이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이 ERC라고 하는 이 컨트랙트 표준도 좀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좀 이해를 해서 계약서를 구축을 하고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딥하게 하나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들려면 제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어떠한 식으로 만든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좀 얻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dex.html에 지금 이제 존님이 질문이 오셨는데 요거 제가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통해서 생성된 돔이 이제 구현되는 기반이 되는 코드인데 index.js에서 루트 엘리멘트를 참조를 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메타마스크에 이게 사실은 아까 그 화폐를 안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네트워크 추가를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통화 기호에 제가 그냥 다 토큰으로 써서 그래요.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통화 기호를 그냥 써서 그런 건데 실제로 단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쓰면 되는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이유는 사실 아니었고요. 이더리움으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괜히 바뀌는 거 그냥 한번 하려고 했던 거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펜던시 인스톨을 할 건데 이 패키지.json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노드 JS를 조금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이 패키지.json이 노드 JS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듈이 있을 거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 수 없으니까 누군가 만들어준 그런 모듈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그거를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게
어떠한 버전으로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패키지.json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이슨 형태로 얘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하면 아마 여러분이 저랑 아마 어떠한 버전으로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뭐 예전 강의, 뭐 엄청 옛날도 아니고 한 몇 개월 전 강의를 보더라도 요 구성 요소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뭔가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깔려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리액트가 리액트 동, 리액트 스크립트가 깔려 있어서 리액트의 구성 요소들이 깔려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스크립트가 이런 게 막 있습니다. 이런 게, 뭐지?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실행을 제가 눌러버려서 그렇고, 이쪽에 이제 ESLint나 뭐 브라우저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설정 같은 거는 좀 더 리액트를 딥하게 공부를 하면 아실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가 뭐냐면 얘가 실제로 이 우리가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있고 스타트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 명령을 쳐야 됩니다. 근데 좀 이게 귀찮잖아요. 좀 귀찮기 때문에 너무 귀찮다기보다는 명령이 기니까 이 스크립트라는 걸로 얘가 사실은 뭐 환경 변수 들어가고 뭐 하면은 더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명령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리액트를 이제 컴파일 하지 않았는데, 빌드 하지 않았는데, 얘를, 그러면 npm run, 그리고 build라는, 저는 이제 npm을 쓰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 중에 yan을 쓰시는 분은 yan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m run, build를 하면은, 리액트 스크립트 빌드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돼서 열심히 이 optimized production 빌드를 합니다. 리액트 서비스 할 때 왜 빌드를 하냐면 얘를 이제 개발용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이제 그 리로딩이 되면서 화면이 구축이 되는데 그냥 빌드가 된 파일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 리액트 서비스를 실행을 시켰을 때 빠르게 서비스들이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막 이런 코드들 그죠? 이런 코드들이 쫙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네. 번들어가 돼가지고 구축이 되어서 얘를 우리가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npm 아까 패키지 시스템의 명령어가 npm run start였어요. 그죠? 그래서 npm run start 이렇게 하면 이렇게 로컬 호스트 3000에 리액트 서비스가 이렇게 딱 멋있게 돌아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3000,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에서 작동이 되는 웹 서비스에 들어갈 때 주소가 딱 부여되지 않으니까 그런 서비스는 우리가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 주소로 들어가기 약속이 되어 있고 포트는 해당 주소에 어떠한 포트 넘버로 들어갈 것인가인데 기본적으로 리액트가 3000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3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포트 이런 거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리액트까지 여러분이 잘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세팅 중 리액트 세팅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 2주차 그 첫 번, 제 강의,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쉬시고, 그리고 8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리액트 앱까지 한번 만들어 봤죠. 그래서 리액트 앱까지 만들어 봤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 줄 건데요. 일단은 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 메타마스크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모듈이고요. 이런 걸 설치하려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래서 npm i 이렇게 붙이고 하이픈을 2번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야 이 디펜던시스에 설치가 얘가 되었다는 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노드 모듈 관련해서 잘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픈제플린은 사실은 실제 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많이 쓸 텐데 저희는 컨트랙트도 처음부터 이제 구축을 해볼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ERC 표준을 참고를 해서 제가 구현을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ERC 표준이라는 게 그 ERC20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토큰 관련된 표준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721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표준에 기반한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참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뭐 이런 데서 보다 보면은 저희가 오픈제블리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런 거 보다 보면 토큰 이런 거 보면 20은 저희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토큰 관련된 표준에 입각한 계약서 여기 엄청 많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저희는 721 이더리움 NFT는 이제 721을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관련된 무언가 그냥 막 임포트하는 거 보니까 여기 다른 것들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죠? 뭐 유틸에 이런 것도 그죠?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코드가. 네. 노드 모듈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사실. 네, 굉장히 이게 뭐 복잡하고 물론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들이지만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저희가 사용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누군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듈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모듈은 이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플 이닛이라는 명령을 좀 실행할 건데, 이제 트러플을 이제 설치를 다 하셨었죠? 그러면 트러플 이닛을 하면 이렇게 뭔가 스타팅 이닛 하더니 어쩌고 뭐 카피잉 프로젝트 파일스 투 뭐 이렇게 뭐 하더니 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진행해보면 뭔가 생겼어요. 그죠? 스트러플 컨피그 파일이 생긴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가지고 또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쵸 여기 컨트랙트 폴더하고 마이그레이션 폴더도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플 컨피그 파일을 이제 먼저 그 만들 건데 어,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의 트러플을 구성해주는 파일인데, 트러플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테스트 네트워크를 관련해서 배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이제 툴이잖아요. 그거를 연결을 하는 서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넣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use this file to configure your truffle projec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이고 이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네트워크를 뭐 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해줘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마가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디벨롭먼트 부분의 주석을 저희가 네트워크의 이 디벨롭먼트 이 부분만 주석을 해제하겠습니다.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컴파일 부분에는 요렇게 저희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가 호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 스탠다드 이더리움 포트가 이제 8545긴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가나쇼 같은 경우는 7545를 쓰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뭐 5777이긴 한데, 이 별표를 해놓으면 사실 애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솔 파일을 컨트랙트 폴더에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배포된 이제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고, 추적되고, 저장하는 이런 것들을, 코드를 짜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딱히 뭐, 와닿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옮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드를 대었고 어, 제가 이제 컨트랙트 폴더에 이 마이그레이션 솔 폴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할 텐데요. 일단은
요 코드는 사실은 지금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migrations .sol redt 파일의 이제 의미 자체가,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계약서가 배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적을 하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어, 트러플 그리고 이제 그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거를 작성해 줘야 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계약서를 만들 때마다 이 라이센스 관련된 이 주소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꼭 넣어서 어, 에러 문구가 나오지 않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이 컨트랙트 마이그레이션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컨트랙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뭐 오너로 있는데 msg.sender를 이쪽에다가 그 선언을 해줄 겁니다. 할당을 해줄 건데 msg.sender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제 그 이더리움의 글로벌 솔리디티의 글로벌 변수로 글로벌 변수가 뭐였냐면은 이미 내장이 된 그런 함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 코드를 짤 때 우리가 뭐 글로벌 어떤 접근 제어자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었고, 이미 이제 솔리디티 내에, 어, 서 제공이 되는 그런 이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가 사실은 이제 우리겠죠? 우리기 때문에, 우리인데, 어쨌든 이 호출자의 주소를 공유를 하고,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uint라고 그냥 넣으면 얘가 사실 uint 256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숫자를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unsigned integer 256 범위가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ublic이고 last complete migration이라 해서 얘는 이전 마이그레이션 정보를 그냥 숫자를 붙여서 저장을 그냥 하려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restricted가 있는데 얘는 그 함수의 실행을 좀 제한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샌더가 오너가 아니면 다른 애면 얘가 이 컨트롤트 오너만 실행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 다음 함수를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걸 그래서 꼭 붙여야지 리스트를 통과를 리콜 통과하고 다음 수를 실행을 해주는 코드예요. 뭐 노이즈에스 이제 뭐 익스프레스 그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에 뭐 넥스트 같은 이런 이제 미들웨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리스트리트를 이렇게 붙입니다, 옆에. 그러니까 모디파이어를 적용할 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얘를 무조건 타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를 여러 번 안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좀 편하다. 네, 편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et completed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completed 된 인덱스를 last complete migration에 저장을 해서, 왜냐면은 얘가 지금 최종 그 이전이 완료된 이런 넘버링이겠죠.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트러플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 막 이전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이동을 하고 좀 변경을 하고 할 때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계약서를 우리가 변경을 하고 새로 배포하면은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트러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을 때도 마이그레이션 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말이구나. 계약서를 변경하고 새로 배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igrations라고 하는 이 컨트랙트죠. 이 컨트랙트 자체를 저희가 새로운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생성자를 활용해서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얘 completed를 하면은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 함수를 우리가 불렀을 때 이 새로운 주소를 넣겠죠. 새로운 주소를 넣었는데 거기에 completed의 요 새로운 주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에 이 set completed의 컴퓨터 함수로 이 새로운 이그 last completed migration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이전 관련된 내용, 이전이란 게 이제 before가 아니고 migration 관련된 내용들이 저장된 거고요.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이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된 건데, 저는 이제 영어를 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한자 기반의 이제 사실 어떤 단어를 쓸 때 맥락상으로 좀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전이라고 하는 게 before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를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글로 막 그 번역을 해보려고 하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하는데 번역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채팅을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었고요. 크립토 돌핀이라고 하는 또 계약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크립토 돌핀을 만든 이유는 뭐 크립토 뭐 머시기, 뭐 크립토 좀비, 뭐 크립토 뭐 캐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을 붙이는데 어, 제 아내가 돌고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핀이라고 저는 그냥 했고요. 이 컨트랙트 파일 폴더에 얘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크립토 돌핀 파일이 저는 컨텍스트 폴더에 크립토 돌핀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어, 얘를 또 한번 설명해 보면 이제 얘가 사실 저희가 실제로 NFT 관련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그레이션을 관리하는 계약서고, 그죠? 얘는 실제로 우리가 NFT를 관리하는 계약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많이 연습을 했지만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함수, 내부 변수 같은 경우는 외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더스코어를 할 거고 이 네임이랑 심볼은 왜 넣었냐 우리가 EIP 표준 문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보면서 할 건데 네임이랑 심볼이라고 하는 그 함수와 관련된 변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따라서 만들어 본 거고요. string private name 그리고 string private underscore symbol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해 주었고 컨스트럭터 생성할 때 그냥 여기다 저희가 그냥 명령을 넣었죠. 예,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name은 쿨토 돌핀 그리고 심벌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써준 겁니다. 그죠? 네, 아무 말이나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심볼은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펑션으로 네임이랑 심볼을 이제 가져오는 게 EIP 코드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펑션 네임은 그리고 이게 이제 솔리디티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어지간한 언어는 타입이 다르면 얘를 같은 걸로서 듀플리케이트 에러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가 already declared 됐다. 그러니까 얘가 이미 선언이 된 변수 혹은 함수다라고 에러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솔리디티는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얘는 스트링 형태의 변수고 얘는 펑션 형태 함수여도 얘를 다르게 이름을 해줘야 돼요. 다르게 이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언어 중에 이런 게 허용이 되는 언어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솔리디티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뭐 어차피 에러 문구가 이렇게 뜨니까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펑션 함수 네임은 퍼블릭이니까 외부에서 이제 호출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얘를 불러오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하겠죠. 뷰는 저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가스 소비가 없는 그런 명령어였고요. 리턴을 하는데 되게 여기다가 이런 리턴에 대한 타입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리턴, 네임, 리턴 심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신 사실 분들은 이제 EIP를 보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처럼 하나의 이제 컨트랙트 내에 넣지 않고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건데 펑션 네임, 익스터널 여기 익스터널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 퍼블릭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를 참고를 해서 이 EIP URL에서 표준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구나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스 폴더 내에 계약을 배포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트러플이 순서대로
일가 제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건데, 이 마이그레이션스 폴더 내에 얘가 그 파일 이름이 그 마이그레이션스지만 엄밀히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폴더 내에 있는 거고요. 이 마이그레이션은 실제로 얘를 이전할 때 얘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담는 폴더라고 되면 되고, 아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트러플 이니시를 해서 트러플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 폴더가 알아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트러플의 어떤 환경의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스를 이제 그 디플로이 하는 이런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이건 이대로 쓰시면 되고 컨트랙트는 그 여러분이 만드는 계약서대로 저는 이제 크립토 돌핀으로 했기 때문에 크립토 돌핀으로 했죠. 여러분이 크립토 돌핀이 아니고 뭐 크립토 뭐 도그 뭐 크립토 뭐캣 크립토 라이언스 뭐 라이언 뭐 아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할 수 있겠죠. 예,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트러플 순서대로 이렇게 1, 그 이니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게 좀 에러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선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플로이 컨트랙트 얘가 실행이 되면서 계약서를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트러플 한번 컴파일을 해볼 건데요. 네, 트러플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트러플 확률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컴파일 했을 때 막 뭔가 명령이 됐죠. 그래서 컴파일링 처음에 처음 아니고 요거 이제 컨트랙트 크립토 돌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솔브 이렇게 생기고 이 아티팩트 리턴 투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막 됐습니다. 그죠? 그 컴파일이 석세스 됐다. 석세풀 그 컴파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여기 빌드 생겼네요. 예. 예. 제가 약간 그 눈앞에 이게 난 놓고 기억서도 모른다고 제가 이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컨트랙트 관련돼서 제이슨 파일이 막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ABI,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그렇게 생성이 되었고 아까 저희가 명령어로 컴파일을 막 했을 때 떴던 그 제이슨 문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아까도 이런 식으로 막 떴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떴습니다. 바이트 코드 이런 내용들이 쭈루루 있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제공이 된다는 걸 아까 이제 컴파일을 직접 해보면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사실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쭉 보셔도 되고요. 보셔도 되고 뭐 쪽에서 이런 거 치면은 관련된 파일이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그리고 뭐 네임 같은 것도 이렇게 선언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솔 파일 여기도 보시면 역시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아까 저희가 컴파일 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이제 내부 내용들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태틱 요거는 뭐 냅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 트러플 마이그레이트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컴파일만 한 거거든요. 지금 컴파일만 한 건데 네트워크 환경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이 컨트랙트를 배포를 할 건데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게 이전을 한다는 게 이 데이터를 뭐 이전을 하듯이 저희가 계약서를 배포를 하는 형태인 건데 얘를 트러플 마이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뭐가 이렇게 막 생겼죠, 그죠?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is up to dat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파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 없고 이 네트워크 네임과 아이디 얘가 이제 그 저희가 설정을 한 거가 이미 이쪽에서 체크가 되었고 블록가스 리밋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마이그레이션 JS 파일이 실행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트랜잭션 해시, 뭐 컨트랙트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가 이만큼 뭐 유지가 되었고, 토탈 코스트가 이 정도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배포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디플로이 이 언더바 디플로이 언더바 컨트랙트.js 파일이 역시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는 마이그레이션 계약 파일이 배포된 거 여기서는 크립토 돌핀 계약 파일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블럭 넘버 이런 게 뭐 지정이 되었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지정이 되었고 얼마나 가스가 되었는지 그죠? 가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토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뜹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산을 사실은 안 해봐서 그런데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얘가 뭐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트랜잭션 핵시 이런 거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컨텐트 크리에이션 이렇게 324D 그죠? 그리고 위도 보면 511 이렇게 맞게 잘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트러플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신 분은 트러플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은 여기 이제 보면 사실은 도큐멘테이션이 이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사실 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퀵스타트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설명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컨트랙트가 디렉토리 포 솔리디티 컨트랙트 그죠? 그리고 이건 스크립터블 디플로이먼트 파일스. 저희도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일들, 그죠? 저희가 한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또 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컨트랙트 배포 로그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콘솔에서 우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배포가 됐잖아요. 배포가 됐으면 얘를 그 노드.js처럼 저희가 트러플 콘솔에서 열어서 실제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콘솔랑 비슷하게 트러플 콘솔이 이 자바스크립트가 먹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트러플 디벨로먼트라고 뜨죠. let 1, 네, 그죠? let 2, 2. 그래서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먹죠. 자바스크립트 명령어가 먹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저희가 해도 되고 그리고 웹3 명령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실제 계약서를 컴파일을 했을 때 웹3 API를 활용을 해서 막 그 컴파일 과정을 진행했잖아요. 그 명령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뭐 선언을 해줄 텐데 저희가 let 크립토 돌핀은 얘가 이제 그 실제로 디플로이드를 가져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await 함수를 사용해서 2를 넣었었나?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이렇게 이 선언이 된 거를 잘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가 있고 그리고 크립토 또 핀의 네임을 이렇게 호출해 보면 네임을 가져오죠. 아, 얘가 잘 배포가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번도 이렇게 그러면은 가져오는구나. C와 T 우리가 선언을 한 요게 가져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wait이라는 거를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좀 모르는 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await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코드를 짤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뭐 get, 뭐 delayed, 뭐 이런 식으로 펑션 delay, 어,
뭐 이런 식으로 쳤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set 타임 아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딜레이를 시키냐 뭐 이런 식의 코드가 될 거예요. 그죠? 될 건데 어, 뭐 이런 식이라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쳤는데 그럼 얘가 이제 컨스트 리절트는 뭐 딜레이 뭐 딜이 3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3천 후에 이제 응답을 하겠죠. 그죠? 응답을 해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사실은 크립토 돌핀을 가져온 게 이런 형태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생성을 한 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 크립토 돌피 디플로이더로 하는 게 뭐 이런 식이 이 코드랑 비슷하겠죠. 얘는 뭐 3000ms/s니까 3초 기다렸다가 딜레이 리절트를 주는 건데 이게 뭐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블락킹을 안 하기 때문에 실행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어 우리 이제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실행 결과에 따라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뭐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뭐 어떠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온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함수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from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혹은 폴 데이터 from 백엔드 API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은 어떤 값을 얘가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값을 왜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된 어떤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wait을 저희가 넣어주면은 넣어주면 어 이 안에 있는 어떤 처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데까지 기다린 다음에 적용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결과가 처음에 first result는 1인데 뭐 어떠한 여기다가 우리가 first result 뭐 이런 식의 값이라고 하죠. 그럼 얘가 처리가 된 값이 사실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코드를 만듭니다. 저희가 코드를 만드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된 처리가 된 코드를 불러올 때 이 await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잘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wait이라고 붙은 거는 이런 함수에 뭔가 내부에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함수일 수가 있는데 얘를 불러올 때 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제 require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노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얘를 이렇게 리드미 파일 잘 불러왔네요. 리드 파일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좀 간단한 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md 고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노드 테스트.js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테스트 md로 만들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getTest 스트링을 잘 가져오죠. 근데 예를 들면 read 파일만 이렇게 저희가 하면 얘가 이제 에러가 납니다. 얘가 에러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 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내부 코드가 이 리드바이 싱크는 어웨이를 저희가 붙인 것처럼 FS 모듈에서 얘를 기다릴 때 가져왔다가 얘 할당을 해주는 거고 얘는 그렇지가 않고 어 그렇지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이 불러오기 전에 여기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고 사실은 이런 애들은 콜백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콜백 함수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콘솔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사실은 아까 설명을 너무 예제 없이 설명하려다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 아까 이제 어웨이스 저희가 붙인 게 저희가 내부에서 만든 모듈을 이거는 파일 싱크라고 해서 내장 모듈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려면은 그 안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고, 걔를 불러올 때 어웨이스를 붙여서 불러와 줘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플로이드는 어웨이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웨이를 붙여가지고 선언을 하고 얘를 네임이나 이런 어떤 심볼 이런 걸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 디플로이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된 같은 걸 써가지고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어색하신 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어색하신 분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일단은 불러와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웨이시라는 게 뭔가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사실 어웨이 버튼 함수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get test string 바로 가져와주고 그죠? 그리고 이 read 파일 같은 경우는 콜백 함수로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 결과 값이 데이터로 나와져서 그래서 데이터에 get test string 이런 식으로 붙어온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콜백 함수 이 await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EIP ERC71 표준을 조금 또 확인해 볼 건데 이 표준 보면 저희가 모든 이 ERC7을 따르는 모든 계약이 7일과 ERC165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 보시면 every ERC 얘네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721이라고 읽나? 아니면 721이라고 읽나? 아무튼 이제 compliant contract must implement the ERC 7일 and 165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ERC7일 표준을 따르는 부합하는 계약은 임플리먼트 상속하다. 이제 그 또 이게 근데 만약 자바스크립트만 하신 분은 이게 오히려 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의미를 저희가 이제 또 구축을 하면서 알아볼 건데 ERC721과 ERC165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계약서가 상속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상속이라는 게 이 각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코드적인 특성을 상속을 받으면 얘도 그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비슷하게 구현을 할 거고요. 이 시리얼이 요거 인터페이스를 사실은 따르는 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있네요. 인터페이스. 예,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transfer, approval, approval for all, balance of owner. 우리가 이제 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라서 구축을 할 거고 인터페이스 ERC165는 이런 식으로 서포트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게 사실은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유사하게 얘를 구현하면서 보다 이 ERC7일 표준의 계약서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구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이제 뭐 리액트도 했다가 이제 이 솔리디티도 했다가 뭐 노드 환경부터 트러플도 했다가 해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좀 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좀 쉬시고 9시에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ERC 7일 표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좀 헷갈리거나 좀 감이 오지 않으면은 이 표준을 보면 됩니다. 여기 표준을 보시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설명이 다 있다라고 했죠. 뭐 예를 들면은 오너 오버라고 했을 때, 오너 오버라고 했을 때, 어, 뭐 여기서 find the owner of an NFT. 아, NFT의 주인을 찾는 코드. 그래서 토큰 아이디는 뭔지 모르지만은 이 토큰의 아이디가 unsigned integer, 이오륙의 범위를 가진 거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응답을 하는구나. 오너의 주소를 어드레스로 응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보면은 파라미터 토큰 아이디는 identifier for an NF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보시면 그 to0 어드레스는 invalid니까 이런 관련된 코드도 이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각각의 함수를 사실은 구축을 하면 되는 거고 저도 이런 어떤 그 컨셉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오픈 제플린 이 토큰 폴더 보면은 토큰 코드들이 있었죠. 토큰 코드들이.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코드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직접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데이터 표준을 저희가 이제 소스 내에 구축을 할 건데 요거랑 비슷하게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타데이터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데이터 내에 이 네임이랑 심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메타데이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옵셔널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따라서 만든 네임과 심볼 코드가 이 컨트랙트 파일 내에 필터 돌핀 파일 내에 있었는데 얘를 이제 메타데이터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동일하게 그냥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뭐 하나 만들 때 예를 들면 21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크립토 돌핀에 있는 코드를 모두 가져오고 얘는 ERC 11 다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7일이죠. 예, ERC 7일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익스터널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익스터널로 얘를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도 하고 뭐 동일하게 네,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네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컨스트럭터를 그냥 이제 값으로 넣었는데 값으로 넣지 않고 실제로 이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될 때 그 전달을 하는 매개 변수에 얘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ERC7일 메타데이터 컨트랙터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제 커넥터 그 크립토 돌핀 파일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커넥터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 파일은 그냥 복사를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컨트랙트 폴더 내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ERC721 메타데이터 그 계약서 파일을 가져오는 이제 명령이고요. 스틸 메타데이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ERC7일 커넥터가 is ERC7일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s가 뭐냐? 얘가 이제 인헤리턴스 상속을 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바나 뭐 이런 언어 같은 경우 보통 이제 implement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명령어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is로 간단하게 쓰고 내가 상속을 받고자 하는 이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이게 뭔가
그 이름이 잘못됐나? 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한 게 컨스트럭터 스트링 메모리 네임, 스트링 메모리 심볼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가져오고 저희가 이제 메타데이터랑 동일하게 얘를 했는데 이 여기에 ERG7을 메타데이터의 생성자를 부르는 이 명령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 슈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부모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어떤 그 초기 생성자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이것도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쉽긴 한데 이게 너무 이제 나열이 돼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사실 컨스트럭터 안에 슈퍼가 있고 그죠? 슈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손으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과 심볼이 이제 구현이 그 생성자에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돌핀에 이렇게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얘도 사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와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돌핀은 이거를 수정을 해주지를 않았던 것 같네요. 어, 잠시 또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드를 열었고 여기서 커넥터도 비슷하게 여기서 제가 이 크립토 돌핀에서도 이 커넥터랑 비슷하게 임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고 커넥터 저희는 C71 커넥터를 가져올 거고요. 가져올 거고 얘는 이제 커넥터 소울이죠. 소울 파일을 가져올 거고 얘는 is ERC71 커넥터 이렇게 하면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유사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 생성자가 이렇게 구축이 됐고 이 나머지 사실은 코드는 필요 없겠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커넥터 함수로 메타데이터에서 상속을 받았고 이 메타데이터 계약서에 해당 코드가 모두 있기 때문에 크립토 돌핀에는 이 관련된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컴파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해볼 건데 트러플 컴파일 하면 다시 새로 뭐 이런 이제 커넥터랑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제이슨이 또 파일이 생긴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소로 이제 얘를 배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변경이 된 거를 배포를 하려면 리셋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리셋이라는 태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트러플 마이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하이픈을 두 개를 해서 붙이면은 우리가 변경이 된 이 컨트랙트가 저기에서 잘 배포가 됩니다. 또 이렇게 뭔가 배포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크립토 돌핀 그리고 뭐 이니셜 버전스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트러플 저희가 콘솔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트러플 콘솔 들어가서 C 클리어나 배시메뉴를 안 먹히네요. 그래서 cd는 await 뭐 크립토 돌핀 디플로이드 하고 이렇게 하고 cd.name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볼도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제가 이제 아마 cd5를 안 하고 뭐 c와 t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요거는 뭐 cd5 이런 식으로 약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변경이 잘 적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겠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원래 저희가 이제 크립토 돌핀이라는 컨트랙트에 있었던 코드인데, 얘가 좀 ERC7일 표준에 따라서 메타데이터, 파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ERC7일 메타데이터 계약서 파일 안에 네임이랑 심볼을 저장을 하고, 네임이랑 심볼을 각각 가져오는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은 생성할 때 생성자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필드 돌핀으로 바로 상속을 하지 않고 오래 상속을 받는 모든 함수들을 계약서들을 이 커넥터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정리할 건데 이 커넥터에서 임포트를 해서 해당 그 계약서를 불러온 다음에 i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ERC7일 메타데이터를 ERC7일 커넥터 계약서가 상속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생성자로 출할 때 이 슈퍼가 같이 들어가게 슈퍼가 아니고 이 부모 계약서에 같이 들어가게 명령어를 쓰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다른 언어의 슈퍼랑 유사하다. 이게 유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립토돌핀에서 이렇게 저희가 ERC7일 커넥터 .sol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ERC7일 커넥터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성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생성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ERC7일 커넥터에 저희가 이 값을 넣어 놓은 거죠. 크립토돌핀의 컨스트럭터는 이 ERC7일 커넥터처럼 사실은 뭔가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ERC7일 커넥터, 우리가 상속을 받는 부모의 생성자에만 값을 우리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코드가 유기적으로 약간 맞물리게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제 민팅을 한번 해볼 건데, 민팅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토큰을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NF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NFT를 민팅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민팅이라는 거가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FT의 민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테스트 코드를 짜면서, 그, 어떤 토큰을 어디로 막 배포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짰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개념 자체는 저희가 그 토큰을 누군가에게 이제 부여를 하는, 여기서 누군가는 이제 계약서가 되겠죠. 이런 식의 함수를 짰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민팅 함수를 만들면서 그거를 고도화하는 개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화하는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할게 일단 NFT가 주소를 제대로 가리키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NFT가 주소를 제대로 가리키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 토큰 아이디를 추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력들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토큰 아이디의 오너, 주소. 그러니까 토큰 아이디가 실제로 어디에 누군가의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의 주소가 저희가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해당 오너의 토큰 보유량을 추적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트랜잭션 로그를 구현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 함수로 저희가 구현을 할 거고요. 사실 이거의 개념이 이 표준의 이 함수들에 다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너 오브죠. 밸런스 오브가 여기 보시면은 count all NFTs assigned to an owner. 그러니까 오너가 가지고 있는 NFT의 최종 수, 이런 것들, 그죠?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규칙을 다 사실은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큰 아이디를 만들 건데, 토큰 아이디가 사실 저희가 이제 발행한 토큰의 어떤 구분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유자의 주소에 매핑이 되도록 좀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지 좀 알게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NFT에 저희가 일단은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아마 좀 이따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민트 함수 말고, 민트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써놨었네요. 일단 민트를 이제 만들 때 제대로 된 주소에 민팅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리콰이어로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할 거고, 민팅 함수를 한번 가져와야겠죠? 이거 너무, 네,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민팅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거냐 했을 때 리콰이어가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을 넣어서 통과하지 않으면 에러를 내보내죠. 그래서 그 리콰이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주소에 민팅이 되는지 확인할 거고, 토큰이 이미 민팅이 된 토큰인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 아이디가 이 적합한 주소에 매핑이 되도록 저희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핑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어, 이거 자체는 사실 저희가 또 다른 파일에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토큰 소유자의 토큰 숫자도 증가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민팅에 대한 이제 이벤트 함수를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인덱스를 이용해서 추후에 필터링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 ERC7인 소울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가져올게요. 아까 이제 설명이 담긴 함수가 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만들어 놓고 약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대로 이제 된 주소 민팅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볼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 민트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불러올 때 어드레스 누구에게 어떤 토큰을 배포할 거냐라는 이 매개 변수로 얘를 받아야지 얘 사실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to가 어드레스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드레스 0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 적합한 주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리카이어로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토큰이 얘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한번 배포 민팅이 된 토큰인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민팅을 할 수 없게 조건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또 체크를 할 건데, 얘가 이제 불리한 값을 그러면 true or false를 응답을 하는 함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is token exis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토큰 아이디를 보냈을 때, token to owner라고 하는 이 매핑에서 이 토큰 아이디 키를 넣었을 때 오너가 나올 거죠. 오너가 나올 거고, 이 오너가 여기에 값이 있으면 이 어드레스 0이 아니고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값이 있으니까 값이 있는 경우에 어드레스 0이 아니겠죠? true. true가 뭐냐? is token is가 true다. 즉 토큰이 존재한다. 한번 민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느낌표로 얘가 false일 경우에 이 토큰 아이디를 넣었는데 여기 해당하는 값이 없어. 어드레스 오너가 0, 어드레스 0과 동일할 때 그럼 true다. 그러면 얘가 어드레스 0이고 어드레스 0일 때는 같지 않다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is token is가 false일 때만 우리가 얘를 통과를 해서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또 어떤 뭐냐? 얘는 우리가 매핑 변수를 만드는데 키값으로 unsigned integer 얘 256승의 범위를 가진 unsigned integer고,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숫자들이 어드레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토큰 to owner. 결국은 얘가 토큰의 키가 토큰이고 오너는 이제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우리가 매핑을 한 어떤 변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이제 얘는 주소도 사실은 적합한 주소고, 그리고, 아이디도 이미 토큰한 토큰도 민팅이 된 아이디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큰 투 오너의, 일단 우리가 토큰 투 오너의 토큰 아이디에 투 어드레스를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매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즈 토큰 이그지스트를, 또 이 리콰이어 하는 요거를 타지 않고, 조건을 저희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넘버 오브 토큰스 오브 오너 이거는 어떤 매핑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변수가 길어지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초보 개발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내가 이제 주석을 여기에 달던지요. 이게 주석을 달던지, 주석은 물론 다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단어를 변수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냐? 딱 봐도 알겠죠, 근데? 오브가 붙었는데, 오너의 토큰스의 수다. 그러니까 오너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너가 누구냐? 이 투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한테 미팅을 하는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토큰 수를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밋은,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벤트로, 이제 로그로 어떠한 그 민팅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저장을 하는 그런 건데, 이 이벤트 함수를 설정할 때 이 인덱스드로 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하면은 이제 색인을 해서 나중에 좀 필터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인덱스드를 이렇게 명령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프롬이라는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 to 그리고 인터큰 아이디. 근데 여기서 우리가 to랑 토큰 아이디는 아니죠. from은 일단 그냥 의미 없는 주소를 대충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넣어줘서 얘를 구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ERC71 솔 파일을 계약서에 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커넥터에다가 저희가 커넥터에서 얘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네 이렇게 가져오겠고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ERC7을 이렇게 담아줘야겠죠. 네, 담아줘야지 ERC7에서 작성했던 코드들을 우리가 필터 돌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민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이게 되겠죠. 네, 사용할 수가 이게 됩니다. 네, 잘 보여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FT를 저장할 배열을 만들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는 토큰의 어떤 ID 값을 저장하는 거였고요. 저희가 실제 NFT를 발행을 하면 이 그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실제 그런 NFT 리소스들의 주소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여기 뭐 소스에다가 이미지들을 넣어서 뭐 불러올 건데 얘가 뭐 HTTP로 뭐 시작이 되는 뭐 어쩌고 뭐 주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의 주소가 있을 건데 얘를 문자열의 배열로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돌핀스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여기는 그 설명 안 되네.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민트를 할 때, 이 크립토 돌핀이라는 거를 저희가 민트를 할 때, 여기서 아이디를 넣는 값으로 얘가 이 배열에 들어간 그 순서를 저희가 아이디 값으로 일단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7일에 보면 민트 할 때 토큰 아이디가 인티저, 숫자가 되는 거랑 딱 그 앞뒤가 맞게 적용이 되죠. 어,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여기서는 아이디를 이미 여기서 이제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얘가 이제 토큰이랑 이제 이게 이제 미팅하는 다음에 토큰이랑 이제 오너가 잘 뭐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민팅이 된 건 아닌지 이제 체크를 하지만 실제 이 크립토 돌핀의 어떤 주소가 그죠? 주소가 들어왔을 때 얘도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닌지 사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 이제
그냥 트루어 펄스 값으로 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만 이 매핑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만들 건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언어에서 하듯이 아마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배열로 얘를 했으니까 여기 반복문 같은 거로 해서 체크해가지고 하는 코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거. 물론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 뭐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 뭐 이거를 cd 이그지스트로 한 다음에 함수로 만들고 그죠? 함수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리턴 그 뭐 반복문 한 다음에 뭐 true, false 값을 하면 되겠죠, 그죠? 반복문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죠. 뭐 이거는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너무 그거 한데 뭐 예를 들면은 if 크립토 네, 뭐 이런 식으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매핑으로 간단하게 또 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결과를 통과했을 때 is, cd, exist 매핑에 스트링 키값이 주소가 되겠죠. 주소에 to를 넣으면 얘가 존재를 하니까 require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is, cd, exist에서 크립토 돌핀을 했을 때 얘가 어 false면 이 느낌표면은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false면 얘가 exist 한다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좀 더 아까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하나로만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이 매핑을 또 넣어야 되니까. 하지만 코드적으로는 오히려 좀 간단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립토 돌핀에다가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크립토 돌핀을 추가를 해주면 크립토 돌핀 NFT가 쌓이겠죠. NFT 쌓이고 이제 이게 랭스 이게 사실은 뭐 자바스크립트 랭스 구하는 거랑 동일한데 이렇게 랭스를 하면은 지금까지 쌓인 이 배열에 어레이 정보가 사실은 길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하면 인덱스가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계속 잘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로직 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디가 잘 구분이 돼서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to는 이 MSG sender에다가 저희가 되겠죠. 저희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to에 적용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이제 ERC71 표준에 따른 이 민트 함수가 적용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해서 얘가 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껐다가 러플 컴파일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다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러플 마이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봤을 때 새로 생긴 ERC71 제이슨 파일도 잘 컴파일했을 때 잘 생겼고, 그죠? 얘도 잘 배포가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 배포가 완료가 됐고, 그럼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트러플 콘솔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CD는 await, 크립토, 볼핀, 디플로이드 하고 CD name, CD symbol 하면 잘 되죠? 잘 되고 이제 민트 함수를 제가 좀 이렇게 호출을 해볼 건데 뭐 미디어 주소가 사실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도 어차피
어,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크립토 돌핀 저희가 지금 넣는 이 주소가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함수를 보면 이 ERC7 솔리디티 파일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실제로 미팅이 되는 그 토큰 아이디하고 이 to에 누구한테 미팅이 되느냐 이거의 어드레스인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호출하는 이제 민트는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실제로 그 NFT 파일이 존재하는 주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cd 민트 뭐, 뭐 예를 들면은 웹에 있는 파일이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아마 웹에 있는 파일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사실은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앞에는 작은 따옴표하고 뒤에는 큰 따옴표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로그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미팅 했을 때 여기 이제 트랜잭션 C랑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로그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트랜스퍼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 함수를 통해서 트랜스퍼라는 이제 이벤트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얘가 여기 이벤트 트랜스퍼 여기로 해서 잘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어드레스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사실은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네슈 요도 보면은 트랜잭션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얘는 이제 계속 이더리움이 닳고 있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껐다가 키거나 계속 키 스타트로 하면은 껐다 키거나 하시면 얘가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발하다가 얘를 다 쓸 일이 있고 개발 공부하면서 얘를 다 쓸 일이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쓰더라도 다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개씩이나 있으니까 순서대로 사실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블록도 이렇게 그죠? 이게 19번째 블록 넘버고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만든 가나시 이 서버에 잘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테스트 RPC를 막 다 다운받아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도 계속 코드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GUI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개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마 이제 좀 데려오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좋게 잘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죠?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 어드레스가 이 to contract address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되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from이 이렇게 저희 이 from 이 계좌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 적용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contract 이 to가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보시면 우리가 계약서에다 사실은 이제 민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서 어드레스 방금 나왔죠. 그죠? 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이 컨트랙트 크립토 돌핀 컨트랙트에다가 제대로 민팅을 했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민트를 했을 때 동일한 민트를 했을 때 얘가 사실은 우리가 코드 잘 작동했다면 이런 리퀘어로 에러 메시지가 떠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크립토 돌핀 already exist 동일하게 그죠? 저희가 짠 이 에러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또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quire로 딱 넣은 어떤 에러 체크하는 코드도 잘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민팅을 한번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민팅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내부에 ERC7일 솔리디티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서 토큰 투 오너 그리고 토큰 오너 가치 토큰의 수, 뭐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하고 로그를 이벤트 트랜스퍼 이벤트 함수로 로그를 저장하고 토큰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면서 각각의 매핑에 저희가 주소를 매핑해주고 또 카운팅을 올려주면서 실제 토큰 정보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민팅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사실은 개념이 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개발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뭔가 좀 거창한 무언가가 사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개발자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서비스가 문제 없이 잘 구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냥 바뀌는 정도 이로 코딩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결제를 하고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굉장히 무언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 상에 포인트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용이 되면은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고 물론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하게 그 계산이 잘못되거나 포인트가 막 쌓이거나 혹은 막 사용되지 않게 이상하게 쌓이지 않게 로직을 짜는 거지만 이렇게 사실은 상태가 변화하는 거에 좀 불과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문제가 없이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고 이런 간단한 함수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코딩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이런 요소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실제 실무를 하면서 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ERC7일.솔 파일에서 이런 민트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크립토 돌핀 계약서 함수에서 민트 함수를 만든 얘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트러플 콘솔에서 호출하는 함수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민트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이 안에서 이제 실제 NFT를 배열을 저장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저희가 차근차근 NFT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주차도 너무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3주차도 마저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